우리 혁명의 백성의 버금이며 영원한 만년제보인 주체의 혁명 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7년 3월 27일 새로 개관된 조선혁명박물관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리허일 부장동지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역사와 불멸의 혁명 업적이 집대성된 대국보관으로 훌륭히 꾸려주시기 위해 바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격정석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선혁명박물관이 혁명전통교양의 대존당으로 이렇듯 훌륭히 전변될 수 있은 것은 개관 공사를 직접 발기하시고 형성안과 전시 방안도 여러 차례나 지도해 주시면서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3월 27일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새로 개관된 우리 조선혁명박물관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관 종령을 구체적으로 여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여러 허실들의 종중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 사진 문헌들과 전시된 사적 자료들, 사적물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우리 당의 역사를 내용별로 시기별로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학술체계 구성을 잘하였다고, 전시 형식과 조명 효과 이루기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돌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기에 조선혁명박물관이 훌륭히 개관된 것은 거대한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의 전로정이 웅축된 조선혁명박물관은 명실공히 우리 수령님의 혁명박물관, 우리 장군님의 혁명박물관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면 조선혁명의 발전 로정을 잘 알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갈 행로가 눈앞에 손이 보인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박물관은 국보 중의 국보, 혁명교과서라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혁명 전통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핏줄기이며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라고 하시면서 새 세대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혁명의 대가 바뀌어 새 세대들이 혁명의 중진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기에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여야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박물관을 통한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한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일 용도 밑에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승리의 역사를 입증하는 혁명 사족물과 혁명 사족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 보충 전시하게 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역사주의와 과학성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할 때 대한 문제, 그리고 혁명 사족물을 원상 그대로 연구 보존하게 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울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이날의 현지 지도는 백두의 혁명 전통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들어지고 혁명 전통 교양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조선혁명박물관의 일꾼들과 강사들은 한결같이 얘기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박물관 강사들이 혁명 전통 교양의 중요한 처소에 서 있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당의 혁명 역사와 영도 업적을 끝없이 빛내나가는 길에서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 안고 우리 박물관에서는 강사들의 강의 수준을 더욱 높여 모든 강사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당 사상 전선의 전초명, 기수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혁명박물관이 개관된 때로부터 지난 8년간 227만 7천여 명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이 찾아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삶과 투쟁의 지침으로 새겨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역사와 혁명 업적, 우리 당의 혁명 사적을 보유하는 혁명가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역사를 해설 선전하는 핵심들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조선혁명박물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조선혁명박물관을 우리 혁명의 전 역사적 로정이 웅축된 혁명전통 교양의 모책이지 전척이지 혁명대학으로 영원히 빛내어갈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줄기차게 이어갈 혁명적 기상이 눈보라치는 백두 전구에 세차게 날이치고 있습니다. 항일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길에 오른 평안북도의 일꾼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무산지구에 진출하시어 첫날 밤을 보내신 청봉 수경지를 찾았습니다. 수경지의 여러 것을 돌아보면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며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투사들의 투쟁 정신과 투쟁 기풍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이어 답사행군 대원들은 곤창 수경지를 찾았습니다. 수경지의 여러 것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신 혁명의 일세들처럼 당조항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항일발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발표 모임은 혁명선열들의 투쟁정신을 따라 배워 당결정 관철회로 정매진하려는 답사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었습니다. 답사 행군대원들은 영기백배 신심 드높이 행군길을 다구치어 리명수 혁명사족지에 도착했습니다. 혁명사족지를 돌아보며 답사 행군대원들은 일찍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길을 개척하시고 백두의 혁명전통을 조선혁명의 유일무이한 전통으로 굳건히 다져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옵적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최근 우리 텔레비전 방송으로는 전국 각지의 고급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최전년 국경초서를 비롯한 저국보의 초서들로 탄원하는 소식들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새 세대들의 탄원 열기를 기자들이 취재한 소식입니다. 정영진 기자와 만난 만경대구역 청년동맹위원장 박성일 동무는 구역 쪽으로 2천여 명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저국보의 초소로 탄원하였다. 이들 속에는 만경대구역 광복거리 고급중학교의 김은 동무처럼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고도 군대로 탄원한 동무들이 많다. 그들은 최근 핵전쟁 연습에 매달리는 미제와 한국 계리놈들의 행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치솟는 적개심을 안고 탄원한 학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만경대구역 안의 모든 학생들은 혁명의 성지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자라난 우리가 이런 때 어디다 위치를 정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최전년 국경초소라고 하면서 너도나도 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 새 세대 청년들 속에서 비상이 고조되고 있는 인민군대 입대 탄원 열기는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 전승기념관에서 취재한 김성혁 기자는 요즘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으로는 많은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들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이 영웅홀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16살, 17살, 18살 나이의 영웅전사들의 위훈자리 앞에서 감동이 되어 그들처럼 조국 앞에 떳떳하려는 새 세대들의 모습에서 기자는 계승의 뿌리의 굳건함을 다시금 확신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각지 특파 기자들도 고급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계급교양 고점들을 참관한 소식을 비롯해서 많은 보도 자료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특파기자들이 취재한 데 의하면 졸업반 학생들은 어젯날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야수적으로 학살한 미국 놈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적적들이 아직도 저 괴뢰 한국 땅에 남아있다. 우리가 혁명의 무기를 틀어잡고 그놈들과 맞서지 않으면 이 땅의 소중한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열변을 터쳤습니다. 미제 야수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영혼들 앞에서 또 치떨리는 만행을 전하는 피서른 유물들과 증거물들 앞에서 새세대 복수자로서 맹세합니다. 미제와 한국 괴뢰들이 또다시 우리나라를 제2의 신천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계급의 청대 복수의 통째로 놈들을 단숨에 죽탕쳐버리겠습니다. 여기는 김용직 사범대학 부속 보통강구역 세거리 고급중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배출한 3명의 영웅들 중에는 1990년대에 배출된 자폭 영웅 리광철 동지도 있습니다. 리광철 영웅은 이 학교 학생들의 위훈의 상징으로 되고 있는데 졸업반 학생들은 한결같이 그의 뒤를 이어 모교의 4번째 영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김진일 학생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전쟁 노병인데 자기가 제일 먼저 인민군대에 탄원하는 것은 응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조선인민군에 입대하게 되면 저희 집에도 리주범 학생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군사복무를 했는데 외아들인 자기도 아버지처럼 혁명의 수령을 결사 보위할 결의를 다졌습니다. 학생들은 한결같이 모교의 다음번 영웅은 자기들이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 학교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영웅들을 배출한 학교들에서 하나와 같이 울려나오는 졸업반 학생들의 목소리입니다. 청년들의 모습은 해당 사회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가장 뚜렷이 반영하고 상징합니다. 지난 2월 26일에 진행된 조국수호의 최전방으로 떠나는 수도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축하하는 모임을 취재하면서 졸업반 학생들의 그 토론을 듣고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철민 기자는 그때 졸업반 학생들이 나도 대학생이 되고 싶고 예술인도 되고 싶다. 그러나 태어나서부터 받아온 당의 사랑과 배려에 떳떳하게 보답하고 싶다. 바로 조국을 보위하는 길이 떳떳한 보답의 길이고 그 길에 최대의 애국이 있다고 열변을 터치는 모습에서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조국의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는 기특한 마음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조국의 서북변 평안북도입니다. 리창국 특파기자는 당의 은정석에 천지개벽된 평안북도 신의주시 하단리의 졸업반 학생들이 조국보위 초소로 탄원한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졸업반 학생들은 평양 계류의 꿈같은 배움의 나날을 보내며 조국의 귀중함을 실생활로 체험했다고 어머니당의 사랑이 꽉 차있는 우리 학교, 위대한 어버이의 은덕이 꽉 차있는 사랑하는 고향 산천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갈 결의들을 다짐했습니다. 김용직 사범대학 부속 대동강구역 능라고급중학교의 심태용 학생을 비롯한 졸업한 학생들은 민들레 학습장과 소나무 책가방을 받아 안으며 행복하게 자란 우리들이 이제는 보답할 때가 왔다고 하면서 키워준 조국을 위해 조국의 아들로서 한 몸을 서슴없이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주저없이 조국보위 초소로 떠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영웅된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영웅이 되어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자국이 있고야 이 학교도 있고 초소에 나가서 떳떳하게 먹여러 돌아올 걸. 어머니들은 자기들은 자식들을 낳았을 뿐이지 그들을 오옳하게 키운 것은 우리 당이라고 하면서 당을 받들고 조국을 보위하는 길에 자식들을 세우는 것은 이 나라 어머니들의 응당한 본분이고 마땅한 도리라고 했습니다.
양의 은덕을 알고 보답의 앞자리에 제일 먼저 나서는 새 세대들의 모습에서 기자들은 청춘의 한 시절에 군복을 입는다는 일시적인 충동과 흥분이 아니라 조국 보위를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는 이 나라 모든 학생 청년들의 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엿하게 키운 학교의 선생님들, 부모들의 모습과 함께 숭고한 정신과 넋을 후대들에게 심어주는 전승세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각지에서 진행된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인민군대 입대 탄원 모임들에서 절정을 이룬 것은 새 세대들이 전승세대가 넘겨주는 공화국기와 함께 훌륭한 사상정신적 재부를 명줄처럼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탄원 모임들에서 기자들은 자기 증손자의 손에 공화국기를 넘겨주는 전쟁 노병의 모습도 보았고, 전하의 나날 피 흘려 쓰러진 전우의 자손에게 할아버지의 원수를 기어이 갚으라고 당부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10대의 새 세대들이 1950년대 전승세대처럼 원수와 끝까지 싸우다 붉은 길을 안고 버티고 서서 죽겠다는 영웅정신으로 조국을 보위해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제7차 전국 로병대회에서 전승세대의 위대한 영웅정신은 길이 빛날 것이며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될 것이라고 하신 뜻깊은 말씀의 구절구절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됩니다. 혁명전쟁이 없어졌던 연애들을 가슴에 새기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지켜낸 적을 굳건히 보호하기 위하여 적보에 쳐서는 우리의 국력 중에 제일 국력, 우리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자기를 키워준 조국을 알고 조국이 자기를 바치려는 청춘들, 조국 보위를 최대 애국으로 가장 신성한 의무로 간주한 이 나라 수백만 청년들이 무성한 총대숲을 이루기에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원수도 건드릴 수 없으며 저 힘찬 보문은 승리의 열병식장으로 이어질 것임을 우리는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 전면적 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요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 혁명 서적원들이 과학기술로 생산장성과 단위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평양 치과위생용품 공장에 파견된 3대 혁명 서적원들이 제품의 질 제고이자 증산이고 절약이라는 관점 밑에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치과위생용품들을 더 질 좋고 다양하게 개발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하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성과들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수행함으로써 치과위생품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우리는 올해 한편 서조에서는 올해의 원료 준비 공정의 능력을 보다 높이고 기능성 치간실을 비롯한 세 종의 새 제품들을 개발 도입하기 위한 기술 준비 사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평양 밀가루 가공 공장 3대 혁명 서조원들입니다. 공장 기술 역량과 합심하여 원성능이 보장된 톨부디를 자체의 힘으로 제작 설치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원가를 절약하면서도 제품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서조 활동을 활발히 벌이는 과정이 서조에서는 1사분기에 들어와서만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밀 가공 솔비의 성능을 훨씬 개선한 것을 비롯한 10여 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창안 도입했다고 합니다.
증산조약의 가장 큰 예비는 부단한 기술혁신에 있다는 것을 명심한 평양 비스옴유 통신케이블 공장의 3대 혁명 서조원들도 통신케이블의 기술적 특성을 보다 갱신하고 최신의 현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많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서 단위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조에서는 여러 가지 장치와 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 도입해서 생산 공정의 자동화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 모두가 우월한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실질적인 혜택과 보호를 받게 하려는 당의 뜻을 관철하는 데서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보건부문에서 의료봉사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상응한 높은 의학기술 수준과 자질을 갖춘 실력가로 되기 위해서 더욱 분발하고 있는 류경 안과종합병원의 의료 일꾼들입니다. 지금 보건부문에서 심게 전개되고 있는 청소운동은 우리 보건 일꾼들을 정말 뜨거운 인간의를 지닌 참된 인간들로 키우는 동시에 자기 전문 분야에서 정말 막힘이 없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능력 키우는 유력한 대중운동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모든 의료꾼들 류은희 일 부원장 선생님은 지금 병원의 모든 의료 일꾼들이 의학과학기술을 정성의 위력한 무기로 틀어지고 현대 의학의 발전 추세에 맞는 선진적인 진단과 치료 방법을 한 가지라도 더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백내장과의 의료 집단이 올해에도 자질과 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서 번복의 단위로 앞서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양의학대학 병원에서는 우리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에 따라 시군병원 건설이 본격화되는 데 맞게 지방의료 일꾼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의수를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방병원들에서 올라온 의사 간호원들이 현대의학 과학 지식을 습득하고 좋은 경험들을 충분히 전수받을 수 있도록 림상 실습과 기술 강의를 해당 전문 과별로 실속 있게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거리 의료 봉사 체계를 통해서 병 진단과 치료의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지방 의료 일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어서 우리 인민들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실질적인 혜택과 보호를 받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김만휘병원 복부외과에서도 전림화시대 보건 일꾼들이 발휘한 뜨거운 인간애와 집단주의 정신을 따라비어서 치료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우리 경양 총비서 동지 사상과 뜻을 받들어서 모든 환자들을 자기 처소에 내세우는 것이 곧 외과 의사의 본분이라고 자각하고 수술했습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정성은 높은 기술. 과에서는 정성 경험 토론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치료 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들도 공유하고 경쟁 요리를 고조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 최근에만도 치료가 불가능하던 평안남도 대웅군의 김용숙 여성을 소생 완치시킨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정성 소행들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의 요열적인 군사적 공격으로 팔레스티나인 사상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3일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에 이스라엘군에 의해 41명이 살해되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 10월 1일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5만 21명, 부상자 수는 11만 3,274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8일 이스라엘군이 종합 합의를 파기하고 대규모 공습을 재개한 때로부터 673명의 사망자와 1,23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엔 팔레스티나 피난민 구제 사업기구는 이스라엘 당국이 속주일제 가자지대에 대한 원조물자 납입을 가로막고 있어 이 지역의 기아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리독감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사망률이 40%에 달하는 고병원성 저리독감 비루스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18일 세계동물보건기구는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미시시피주에 있는 한 닭목장에서 H7N9형 저리독감 비루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루스는 2013년에 처음 발견됐으며 사람이 감염되는 경우 사망률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루이지아나주에서 고병원성 저리독감 비루스 H5N1형에 의해 감염자가 처음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고병원성인 H5N1형은 저리독감 비루스 중에서도 변이가 매우 빠르고 쉽게 전이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H5N1형 저리독감 비루스가 포유류에 퍼지기 시작하면 전파 위험이 높아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전염될 정도로 진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H5N1형 저리독감 비루스에 의한 인체 감염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적으로 907건 기록됐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보건당국이 변이 비루스에 의한 피해 규모를 모의 시험한 결과 방역 대책을 취하지 않는 경우 300일 안에 전체 인구의 약 40%가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H7N9형 저리독감 비루스는 H5N1형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집안 실태는 저리독감이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번져질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와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에서 산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4일 현재 이마바리시에서 150여 헥타르의 산림이 황폐화되고 약 2,600명의 주민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으며 오카야마시에서는 약 250헥타르의 산림과 6채의 건물이 불타버렸습니다. 산불이 진화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민물 자원이 계속 줄어들면서 지구상에서 물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이탈리아에서 고온과 강수량의 감소 등으로 주요 저수지들과 호수들의 수위가 최저 수준에 이르러서 주민들 속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러 해째 지속되는 가물로 지하수 자원이 대폭 줄어들어서 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2,100만 명이 생활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물 자원의 부족은 농업 부문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주고 있으며 보건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두고 이미 전문가들은 2050년에 가서 물 부족을 겪는 사람들의 수가 50억 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물 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는 것은 결코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에 들어와서 현재까지의 강수량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3월에 들어와 여러 날들이 비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그 양은 여전히 적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10.9mm로서 평년과 지난해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적게 내린 것으로 해서 농업 부문에서는 밀 보리의 생육에 지장을 주었고 산림 부문에서는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29일이 서해안과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4월 1일에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으며 2일에는 북부 내륙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되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건조하고 강수량이 적은 기상조건에 맞게 농업부문에서는 수분 부족으로 밀보리 생육의 시장이 없도록 사전 대책들을 잘 세우고 산림감독 부문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는 산불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 비와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렸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과 오후 사이에 전반적 지역이 약한 황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지만 어제보다는 5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백두산 지구에서 3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모레 오전부터 밤 사이에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약한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으로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3cm 미만의 눈이 내린 후 점차 개이고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린 후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오전과 오후 사이에는 함경 남북도와 량강도의 북부적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류가 19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종평 지방으로서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연안 수역을 제외한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조금 약해지고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에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물결은 조선 동해의 먼바다와 조선 서해 해상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점차 2m 정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조선 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오전부터 세게 불고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밤부터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세게 불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오전부터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조선 동해 먼바다와 조선 서해 해상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 모레는 전반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